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특히 정치적인 지금 혼란으로 인해서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천시장이자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또 좀 속속들이 해부해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을 하는 집도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PPT는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한 거고, 이걸 토대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현실을 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축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6위에 강한 나라입니다. 이건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거죠. 이 발표에 의하면 물론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영국, 다섯 번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리더십, 국제동맹 이런 걸 토대로 전 세계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기준 6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에도 조사하고 발표했을 때 역시 6위였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누르고 일본을 누르고 6위 국가라고 하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일본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10위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경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 발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는 경제 얘기는 이제 다 하는 거고, 우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개인소득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을 누르는 나라 아닙니까? 2년 연속.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아요, 개인소득이. 실제 얼마 전에 기업체에서 급여 비교를 했는데 전체 급여 비교가 우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무려 30% 이상 높아요. 이것이 대한민국이지. 경제 문제는 뭐 세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근데 저는 요새 문화의 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에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전 세계 93개국에서 뉴질랜드를 빼놓고 1위랍니다. 전 세계에서. 그건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한국의 그 문화 경쟁력, K컬처.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해외에 K컬처로 시작되는 것이 K푸드, 한국 음식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자 들어갔으면 김 수출이 1년에 1조를 넘게 하고 있는 나라.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건 개인이든 지역 사회든 국가든 행복이 목표 아닙니까? 행복이. 다만 행복을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어쨌든 행복이 목표예요. 근데 한국 국민들은 지금 행복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불행한 국민. 이걸 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자살률이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1위예요. 압도적으로. 1년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통계가 14,400명이 넘게 자살했어요. 1년에. 40분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밖에 안 돼요. 그 5배가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하고 반대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기 우리 군사령관님도 나와 계셨는데 1개 사단이 교통사고 사망자였었어요. 근데 지금 교통사고 3,000명. 자살이 이렇게 높다는 거,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 아닙니까? 자살은 이르지 않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현실이 가장 심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행복 지수가 아주 낮은 나라예요. 불행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진단을 해보니까 이렇다. 그럼 진짜 뭐가 문제냐?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다른 문제는 좀 접어두고 정치적 접근을 좀 해서 우리 정치의 현실과 문제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저는 특별공화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민주공화국인데 무슨 특별공화국입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을 특별시라고 합니다.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사회주의 체제, 전제군주 체제,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과 중국도 특별시는 없습니다. 평양이 직할시입니다. 베이징도 직할시입니다. 중국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중칭 이게 4대 직할시. 북한에 특별시, 특급시라고 해요. 특급시가 있어요. 개성.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과 어떤 그 환경을 갖고 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시가 북한에 있는 정도인데 우리처럼 수도니까 특별시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 별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셨죠? 서울은 뭐 특별시인데. 그럼 서울시민은 특별시민이고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은 보통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는 부분부터 우리는 많은 이 오늘날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만든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왜 특별공화국이라고 그러냐? 국회에서 우리나라처럼 특별법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법은 법 앞에 평등이고 만인에게 공통으로 규율하는 게 법의 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죠. 특별법은 이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사실 불이익을 뺏어가는 거예요. 무슨 특별법 그런 거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법의 정신이 어긋나요. 근데 있을 수 있어요. 특별법이. 왜냐하면 특정 사안을 어떤 법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거의 다 특별법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게 반칙이에요. 민주적 질서를 파괴해요. 그리고 제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를 얘기했는데 서울시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강원도 가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가니까 전라북도가 고민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전라북도라고 했는데 그걸 전라특별자치도니까 전라북도가 아니거든요. 고민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거기다